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입니다. 김학찬 장편소설 불빵이 어때서. 요즘 세상에 가업을 물려받는 일은 흔치 않다. 아버지가 무슨 회장님쯤 된다면 모를까. 가업이란 아무나 이을 수 없는 귀하디 귀한 것이다. 어디 가서 가업을 물려받을 계획이야 라고 말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호텔 커피숍 로비에서 나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바닥에 한숨을 뿜었다. 나는 잘 꾸밀 줄도 모르고 옷이나 머리에 관심도 없다. 그녀의 한숨과 식어버린 미소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집안을 모르는 상태니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일을 잇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아직 일선에선 활약 중이시고요. 워낙 정정하셔서 쉽게 물러나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 크진 않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됩니다. 그녀의 눈에 다이아몬드가 둥둥 떠다녔다. 그녀는 소매를 슬쩍 가다듬더니 다리를 꼬고 손목을 내 쪽으로 돌렸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어렵다. 경기가 나쁘다. 대학을 나와도 할 일이 없다고 한다. 나는 취업에 어려움을 느낀 적도 없고 할 일이 없어 놀아본 적도 없다. 자랑 같지만, 사실 자랑이지만 어릴 때부터 물려받을 가업이 있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재수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쩌겠는가. 이것도 다 내가 타고난 복인걸. 청소부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듯 사장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녀와 한참 수다를 떨었다. 가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슬쩍 냄새만 풍길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 이야기가 상대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제왕 교육의 일부였다. 아버지는 배려도 강조하셨다. 옷도 그렇고 참 검소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사치스러운 옷은 말도 못 꺼내게 하셨죠. 훌륭한 아버님이시네요. 그런데 하시는 일이 뭔지 여쭤봐도 돼요? 그럼요. 외식업입니다. 유통도 아주 약간 겸하고 있으시죠. 그럼 롯데나 CJ 같은 건가요? 하는 일만 두고 보면 비슷하긴 한데 그런 큰 기업에 낼 바는 아니죠. 저흰 장인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라서 대규모 사업은 글쎄요. 어머, 겸손하시기까지 하네요. 그녀의 얼굴에 감탄과 의문이 뒤섞였다. 그녀는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나는 얼마 전에 다녀온 미술 전시회 이야기를 꺼냈다. 너무 집안 이야기만 하는 건 실례지.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 전시회에서 말이죠. 현대적이면서 도전적인 세련미를 담은 새로운 화가의 등장으로 그녀는 숫째 나를 존경할 기세였다. 저 하시는 일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혹시 타코야끼라고 들어보셨나요? 술집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거요? 문어 그림 있는 거 말씀이시죠? 네, 타코는 일본어로 문어입니다. 야끼는 굽는다는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문어빵이죠. 이번에 타코야끼 전문점을 런칭하시는가 보네요. 어디다 내세요? 신사동? 아니요, 제가 타코야끼를 굽죠. 와, 직접 굽기도 하세요? 그럼요. 제가 안 구우면 누가 구워요? 갑자기 그녀가 입을 다물었다. 기대로 부풀었던 얼굴이 뭉개지면서 혼란과 황당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다. 죄송한데요.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분명 가업을 잇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버지처럼 저도 풀빵을 굽는데요?
네,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혜입니다. 오늘은요, 김학찬 작가 장편 소설입니다. 풀빵이 어때서? 라는 책인데요. 네, 첫 번째 낭독을 먼저 전해드렸고요. 생동감 있는 그 장면이 여러분, 네, 느껴지시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해주셨어요. 성우 이연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한 주가 참 빠르고요.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김학찬 작가 장편 소설이에요. 풀빵이 어때서? 저 너무 아주 집중해서 들었잖아요. 네. 첫 번째 낭독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책을 좀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이 붕어빵을 굽는 아빠와 네. 이제 문어빵을, 네, 타코야키죠. 문어빵을 굽는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2013년 제6회 창비 장편 소설상을 받은 김학찬 작가의 소설입니다. 음. 붕어빵 장사를 가업이라고 표현하는 이 29살 주인공은 네. 비정규직 세대를 이제 대표되는데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지만 음. 취업난이라는 더 큰 장벽에 또 부딪히게 되고요. 또 겨우 일자리를 찾았는데 또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런 가운데 주인공은 이 모든 과정을 자발적으로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갑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에 웃음의 위로가 되는 작품인데요. 네. 지금 좀 쌀쌀해진 날씨에 아. 여러분들께 풀빵 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풀빵, 근데 안 그래도 요즘에 붕어빵도 찾고 있었는데 어디 있나요, 여러분? 제보 좀 해주시고요. 네. 진짜 말랑말랑하면서 따뜻한 풀빵 생각나네요. 생각나죠. 네. 또 이 책이 또 붕어빵과 타코야끼 풀빵을 이제 소재로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을 그러니까. 읽다 보면 먹고 싶어져요. 네. 주디님은 겨울철 간식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뭐 다 좋아하는데 우선 군고구마, 군밤 이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저도 빵순이니까. 네. 그다음에 그 붕어빵, 뭐 잉어빵, 그 땅콩 과자 아. 다 좋아요. 호떡도 좋고. 호떡하면 동문시장이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현혜 씨는 어때요? 저도 이제 겨울철 하면 호빵, 호떡 네.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붕어빵 엄청 좋아했어요. 솔직히 붕어빵보다는 네. 국화빵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국화빵. 네. 그 붕어빵 가운데 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국화빵은 살짝살짝씩 들어가 있어서 네. 바삭함을 좋아했었는데 네. 요즘은 찾아보기 너무 다 힘들고 힘들어요. 이제 잉어빵으로 이제 많이 했죠. 잉어빵이 좀 더 바삭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죠. 좀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네. 저도 약간 바삭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잉어빵을 또 네. 좋아하시네요. 네. 제가 그래서 찾다가 네. 드디어 네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래요. 많은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진짜, 요런 따뜻한 생각 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멘트, 풀빵이요. 제 마음속에 노크를 두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 퇴근길에는 슈크림 들어간 붕어빵 사야겠어요. 어디 팔아요? 5084님. 네. 슈크림이든 팥 들어가든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니까요. 요즘에 붕어빵을. 요즘 또 이제 예전에는 붕어빵이 2,000원에 5개였는데 이제는 요즘 좀 비싸죠. 아주 옛날이었나 봅니다. 그건 아주 지금은. 옛날이에요. 네, 이제 하나에 700원인데 네, 네. 건입동 쪽에서는 판 맛은 네. 하나에 500원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중에 찾아봐야겠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사실 이런 거 값 오르는 거 우리 좀 제대로 잘 값 치르면서 네. 먹읍시다. 네, 서로 네, 따뜻함도 전하면서 그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퇴근길에 그 식을까봐 몸 안에 푹 감싸서 들어오시다가 그게 더 눅눅해질 때 있잖아요. 네. 그치만 그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딱 식어도 좀 맛있긴 식어도 했는데 맛있어요. 확실히 또 품 안에 안고 오시면 좀 따뜻했어요. 따뜻하고요. 네. 옛날 생각 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청년 너무 멋진데요? 멋지죠. 풀빵이 어때서요? 이러면서 이 가음 얘기를 할 때, 이런 남자는 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고3 때 수능을 치렀는데 수능 점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 가업을 잇겠다고 풀빵 장사를 해요. 오.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도 네. 그게 알려져서 또 군대에 가서도 풀빵을 굽다 보니까 나 이제 질려서 못하겠다 하고 네.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이제 붕어빵을 접하게 되면서 붕어빵을 맛있죠? 합니다. 네. 그래요. 이거 맛있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김학찬 작가의 단편소설 풀빵이 어때서 부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또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 있잖아요. 네. 이 어떤 부분일까요? 책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네. 바로 이 풀빵을 굽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톡톡 튀는 대화예요. 네네. 특히 또 간결하게 이렇게 치고받는 부자의 통화 장면이요.
만담을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오, 통화 장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여러분, 풀빵이 어때서 두 번째 낭독 함께 빠져보시죠. 살다 보면 말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있다. 아, 저 그거 잘 알아요. 가령 아버지와 전화를 하는 지금이 그런 순간이죠. 아직 용건은 꺼내지도 않았다. 보나마나 타코야키를 그만두면 안 되겠냐. 장가라도 가서 손주라도 안겨주면 그 녀석에게 붕어빵 틀을 쥐게 할 텐데 둘 중 하나겠죠? 쉽게 단정하는 건 좋지 못한 버릇이다. 쉽게 단정할 만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버릇은 아닌 것 같아요. 타코야끼 이야기도 아니고 손주 이야기도 아니다. 김영감이 말이다. 뻥튀기를 그만 쳐보려고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지난번에 들으니 건강도 좋지 않으시다면서요. 철규도 이제 대학 졸업했을 것 같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 집에서 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영감 말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아직 환갑도 안 지난 김영감이 뻥튀기 장사를 못할 만큼 건강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철규놈 농간인 것 같다. 그놈 옛날부터 지혜비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더냐. 고시 공부 중이라는데 그 돈을 누가 대는지도 모르고 일은 부끄럽고 그 일로 번 돈은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지. 철규 생각하면 전 효자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긴 적도 없고 언제나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서도 꼬박꼬박 아버지 직업에 붕어빵 장사라고 적어냈다고요. 전 착한 아들이네요. 효자가 왜 애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냐. 또 시작이시네. 근데 철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철규처럼 똑똑한 애가 성에 찰 리 없잖아요. 백수가 유행인 시대지만 철규가 백수가 될 리도 없고 김영감님도 아들 대신 좋은 제자 하나 뒀으면 기술은 기술대로 물려주고 괜찮았을 텐데. 아, 아버지도 제자 하나 두시는 게 어때요? 일 없다. 나라고 제자 둘 생각을 왜 안 했겠냐. 그런데 제자라고 찾아오는 녀석들은 하나같이 붕어빵으로 돈 벌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얌전하게 배우는 것 같지만 한 달 이상 조용히 있는 녀석을 본 적이 없어. 기껏 가르칠만 하다고 생각하면 얼마 뒤에 사라지고 없고 비자 붕어빵인지 회개한 짓거리를 하는 녀석도 있었다. 아, 그 형이요? 돈 많이 벌었다던데. 붕어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밭을 믿어야 하는 거다. 스스로를 망치는 거야. 파당금 붕어빵에 충실하면 나중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도 다시 원래 붕어빵으로 되돌아올 수 있지만 기본기가 없는 붕어빵들은 그게 안 되거든. 물론 이것저것 하는 게 생각이 짧다는 증거니 생각이 깊다면 그런 짓을 하지도 않겠지만 아버지 말을 들으니 같이 방송 출연하자고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겠네요. 3대째 내려오는 기업, 전통의 풀빵이 새롭게 태어나다. 멘트까지 생각했는데 저 일찍 잘래요. 자둬야 화면빨 잘 봤죠?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라. 근데 방송은 정말 아닌 것 같구나. 다시 생각해봐라. 아버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건데요. 놀리시면 저 전화 바로 끊어버릴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꼭 보라고 광고했던 내 창피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그랬을 리 없잖아요. 그래,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 아, 말도 안 돼요. 통편집이라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하루 종일 뭐하러 찍었대요? 다시 방송에 혹하면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온종일 고생해서 찍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뺄 거면 뭐하러 찍었대요? 그 PD가 똑똑해서 그렇다니까. 찍어놓고 보니 어울리지 않았나 보지. 그럴 수도 있지 않으냐.
진짜 똑똑하다면 그 전에 알았어야죠. 너무 상심하지 마라. 예전과 달라질 건 없잖느냐. 웬일로 저를 좀 걱정해 주시는 것 같네요. 닭꼬약기는 잠깐 부는 바람 같은 것. 너는 붕어빵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아비는 널 믿는다. 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장면, 만담을 듣고 있는 듯한, 근데 너무 그 애정어린 마음이 뚝뚝 묻어나네요. 아, 그쵸. 따뜻해요. 툭툭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쵸. 아주 그 사랑하는 진심이, 마음이 느껴지고. 네. 아, 진짜 통평집이라니. 갑자기 제가 이렇게 뜨끔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데 방송국 이렇게 얘기를 아유, 하죠. 그래요. 이 구절을 읽어주신 이유가 또 있어요, 혹시? 네,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통화라고 하면은 왠지 좀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하다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밥 먹었냐? 네, 네, 네 이렇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네. 이 구절은 참 유쾌해요. 아, 또 그래서 이제 읽고 있으면은 그 유쾌함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네. 햇살 씨와 가족분들에게도 이제 낭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아, 읽다 보니까 네. 왠지 이제 이 책이 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있을 법한. 그래서.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생각하다 보니까 어. 가상 캐스팅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뭐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 장면에 네. 아빠와 아들 역할에 아버지는 네. 이제 이 생에 나오셨던 이성민 아, 배우님이고 알겠어요. 네. 아들의 그 네, 툭툭함은 네. 박정민 배우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아, 잘 어울리네요. 그 티키타카가 너무 이제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캐스팅도 해보는 매력이 있는 풀빵이 어때서 김학찬 장편 소설 우리가 낭독 두 번째까지 들어봤습니다. 붕어빵을 만드는 것만 봐도 신기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매력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 오늘 꼭 사서 먹어야겠어요. 라고 하셨고 우리 사무실 옆 붕어빵 집에 아들 둘 다 와, 2, 3년 전에 서울대 연년생으로 다 들어갔어요. 와, 사장님께서는 아파서 올해부터 일 안 하신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 뻥튀기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아까 낭독해 주셨던. 아, 그래요. 이렇게 그 삶이 다 있잖아요. 그 또 만들면서 또 단골되면 서로서로 또 얘기도 나누고, 그 따뜻함이 있는데, 진짜 붕어빵 사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SC까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네, 보통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서 이제 전문직도 따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이렇게 네. 하는데 인생에는 그렇게 정해진 매뉴얼 같은 게 없잖아요. 네, 네. 본인이 이제 하면서 즐거운 일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네. 자, 여러분. 인생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없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속 말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취업 준비생들과 네.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아자. 알지야. 아자. 네. 자, 끝으로 책 속의 좋은 글귀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래요. 이 글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넌 메이저리거가 되고 싶지 않냐? 난 이미 메이저리거인데?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붕어빵 장사가 무슨 메이저리거냐? 마이너리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이너리거지. 어디 마이너리거 자격증이라도 있냐? 본인이 붕어빵 굽는 게 즐겁고 반죽 냄새가 좋다는데.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애였습니다.